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인간관계를 맺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람이란 남들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자기 내면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 그런 독립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인류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는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가 있고 괴로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서 그 반응을 원하는 것이고요. 2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조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4번째는 괴롭힘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피드백을 원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사람의 자아상은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니까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그 사람이 좋아했을 때 그 반응을 보고 자기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짝이 되는 사람이 있겠죠. 사랑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 쌍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막 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기가 막혀버리니까 굉장히 답답해해요. 부모님들이 농사 지은 농산물과 음식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이것을 거절해도 소용이 없고 자꾸 갖다 준다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갖다 주는 것을 못하게 하면 어른들이 상실감이 정말 크다고 해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자식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자녀들을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 자기 마음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제 필요 없어요 라고 탁 끊어보세요. 그러면 알아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대상을 정말 위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그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래야 쓸모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의 상, 하나의 이미지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 유형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선물을 주고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이런 느낌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관심했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제가 그런 종류였는데 정신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많이 달라진 거예요. 애정 결핍이라고 하죠. 제가 그런 마음을 고친 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기만 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왔으면 여보 오늘 잘 지냈어?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애들하고도 얘기해주고 저는 이런 걸 원했는데 이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남편이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씻고 있는 후라이팬을 갖다가 저 뒤통수를 갖다가 확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았다면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지. 눈앞에 누가 보이니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무관심과 방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이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 마음들을 조금씩 해결해 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날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 이런 관념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판단을 하고 결정해서 행동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정결핍이 있고 사랑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연인이나 부부가 있을 때 계속 애정 표현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이런 것을 원해요. 제가 20대에는 굉장한 애정결핍 상태에 있었는데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강한 엄마가 되면서 제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주고 보살피고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사랑을 줄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3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유형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괴롭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에서 자기 만족감을 찾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남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강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원하는 거죠. 사랑을 주는 것이나 괴로움을 주는 것이나 둘 다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말을 못 들어왔지만 그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 사회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나의 이기심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폭언을 퍼붓고 내 뜻대로 하도록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권력관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스승 제자 관계, 군대에서 직장에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남녀 관계,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매우 흔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폭력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 이런 개념도 없고요.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가 거기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 상대방이 벗어나면 이 사람은 비슷한 사람을 또 물색해서 하나 먹잇감을 잡는 거예요. 먹잇감을 탐색할 때는 처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좀 더 강도를 높여 나가죠.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주장하려고 하면 그건 틀렸어. 너는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믿도록 자꾸 세뇌를 시킵니다.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아주 당연한 듯이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그것을 자꾸 주입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네 번째 유형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괴롭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으로는 다 싫어하죠. 하지만 왜 좋아한다고 했느냐면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자아상은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는 피해를 당하고만 있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피해의식에 쌓여 있습니다. 나는 착한데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아상이고 에고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유형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사이에 그런 권력관계가 있었다든지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권력관계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주눅 들고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경우는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괴롭힘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이 망가져 버립니다. 이런 관계는 끝내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애정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 자기 내면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 좀 사랑해줘 하고 사랑받는 것을 원하고 또는 내가 사랑을 해줄 테니까 반응을 해봐 이러기도 하고 또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는 부족한 존재야 라고 느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괴롭히는 데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부족한 존재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받고 나서도 당연하게 그런 것처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 모두가 우리 내면에 충분한 자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나르시시스트, 괴롭힘을 주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한 쌍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려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돼요. 내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그 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모습에 반응하지 말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겪는 문제도 있지만 가정에서 겪는 문제도 많습니다. 제 채널에 40대에서 60대까지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본인이 가정 폭력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는 댓글을 제가 종종 봤어요.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가 70대인데 같이 사는 할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하고 사신다. 그런 분도 있었고요. 60대 여자분이 평생 남편에게 폭력을 겪고 살아왔다고 쓴 댓글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왜 벗어나지 않을까 답답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왔어요. 피해의식에 쌓여있고 다른 사람이 공격할 때 대항하지 않고 그냥 당하고 있고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게 제가 겨우 37살 정도 됐을 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영적인 변화를 겪고 좀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이 4가지 유형이 다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는 잘해주다가 화가 나면 폭언을 퍼붓고 괴롭혀요. 그러면 저는 막 상처받고 또 울고 그러면 좀 이따 와서 또 미안하다고 하고 막 잘해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계속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을까? 지금은 전혀 그런 권력관계는 없고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굉장히 나약하고 가학적이에요. 잔인하죠.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존재에게 퍼부어 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막 화내고 저는 큰아들에게 화내고 큰아들은 동생에게 화내고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이 잘못됐고 계속 이러면 나는 참고 있지 않겠다.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라.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거죠. 사람들 사이에 권력을 갖게 하는 그 빌미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뉴스에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거래처에서 자꾸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받을 만하니까 달라고 자꾸 요구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다가 너 누구 덕으로 먹고 사는 건데 너 학비 안 대줄 거야. 이 집에서 나가. 이런 얘기도 하죠. 보통 건강한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괴롭혀도 당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죠. 그런데 그 이기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쿡쿡 찌르다 보면 이 사람은 내가 괴롭혀도 되는구나 하는 대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대했다면 깨끗하게 차단하고 반응하는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부당한 것을 요구했을 때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당신에게 그럴 만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 관계를 그만둬야 하는구나. 여기서 나와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60살, 70살이 되어도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꼭 신체적인 폭력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폭언, 정신적인 폭력에 의해서 점점 찌들어가고 점점 자아가 파괴됩니다. 제가 이 4가지 유형을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려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부모님에게서 보고 배운 것, 살아온 모습, 누구도 교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해내고 그 신념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때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남들에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금방 다 바꿔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문제이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남에게 사랑을 주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을 받아야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조종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괴롭힘을 당해야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소중한 영혼이다. 이것을 마음 깊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을 당장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면의 진정한 나를 찾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